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헤비토커 김대영 구사평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하나시스템에서 우리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용 A사 레이더 양산 1호기 출고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로써 KF-21 보람의 전투기에 국산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얼마 전에 KF-21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A사 레이더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출고의 의미는 어떤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제 8월 6일 날 하나시스템이 국산 A사 레이더의 양산 1호기 출고를 공식 발표했고요. 이거는 KF-21 보람에 탑재될 국산 첫 양산 레이더로서 2028년까지 총 40대의 국산 A사 레이더가 블록 1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 국산 A사 레이더의 개발은 2015년에 미국이 A사 레이더의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걸 겪으면서 이거 국제관계는 피도 눈물도 없구나. 다시 한번 느꼈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자체 개발. 그리고 어차피 국산 전투기를 이 시기에 개발하겠다 결정이 됐으니까 자체 엔진이나 레이더는 국산화시키는 게 맞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2020년부터 시제 개발에 착수했고요. 2022년 이후에 이제 시험 비행을 통해서 성능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테스트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약간 뭐 립 서비스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이스라엘 측도 성능에 좀 놀랬다는 후문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만에 개발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양산이 시작됐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방산 강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방산 무기라는 거는 원천 기술과 이런 소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차로 치면은 전차 껍데기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엔진, 네. 변속기, 주포, 포탄을 비롯한 각종 소모재들을 국산화시켜야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고 그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 있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보통 애트리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와 이제 웨이비스가 협력해서 네. 질화 갈륨 소재의 칩을 국산화해서 A사 레이더의 이제 핵심 모듈로서 국산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보통 개발하고 끝날 때 되게 많거든요. 양산에 실패할 때가 되게 많은데 양산까지 성공했다는 얘기는 이제 국내 방위 산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네. 저는 이 정도 성과를 국산 엔진이 개발될 정도의 성과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투기 성능을 좌우하는 건 레이더, 엔진. 항전 장비인데 뭐 그 중에 엔진은 개발 중이고 레이더가 아주 성능이 좋은 A사 레이더 개발됐다는 거는 우리 방산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길목에 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의미가 큰 출고식에 다녀오셨나요? 아니 우리 일반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공개로 한 다음에 이제 그래요? 보도자료 배포를 했고 그래서 그래서 담당하시는 그 담당자들만 네. 이렇게 방위사업청 뭐 사업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이렇게 해서 거예요? 했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보도자료 배포했죠. 하나 시스템에서 그렇게 했는데 네.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원래 KF-X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를 미국제를 살려고 했어요. 노스럽 그룹만 지금 이제 KF-16 성능 개량하는데 사용된 그 레이더를 KF-X에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2016년이었나 15년이 좀 약간 가물가물한데 이제 국가연에서 뒤집어 엎었죠. 상을 그냥 확 엎어버리면서 밥상을. 국내 개발로 돌아섰죠. 멋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문제 생기냐면 KF-X 당시 이제 체계 개발하는 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레이더 이제 항공기용 레이더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 시스템하고 국가연이 했지만 리스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 문제가 있었죠. 광급으로 할 거냐, 도급으로 할 거냐 그 문제가 터졌죠. 그래서 카이는 야 우리 이거 도급으로 하면 안 할 거야. 해외 거 사올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럼 어쩔 수 없네. 그럼 광급으로 하자. 그래서 그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겨도 체계 종합 업체가 책임을 안 지는 걸로. 그러면서 국내 개발로 전환이 됐고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 시스템도 많이 얘기를 해봤고 LI 넥슨도 얘기를 해봤는데 다들 사실은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했을 때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안 되면 온팡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LI 넥슨이 이거에 사실 욕심이 많아서 막 자기네가 자체 투자도 하고 막 온갖 난리를 쳤는데 결국에는 하나 시스템이 싹 뺏어갔거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업계도 약간 재평이 됐고 좀 많은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었죠 이게. 그렇구나. 역시. 자, 그래서 이번 A사 레이더는 항공용으로 출고가 되잖아요. 기종에 사용했던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는 걸 같은데 성능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제 공개된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양산형 레이더의 경우에 명칭이 지금 국산 레이더 APY-016K로 결정이 됐거든요. 올해 3월 테스트에서 고도 3만 피트의
마하 1로 비행하면서 180에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표적을 탐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뭐 모르고 네. 설사 안다 그래도 이걸 우리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요게 장공공의 최대 사정 거리랑 비슷해요. 200km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뭔가 이게 약간 맞아떨어지는 분위기죠. 네. 그리고 KF-16에 탑재된 건 보통 줄여서 AP-83 이라고 부르는데 요건 최대 180에서 한 120km 정도 사이의 표적을 탐지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F-15K 같은 경우는 개량 사업 이전에 예전에 도입했던 거니까 기계식 레이더인 APG-63 버전 1인데 요거는 대략 한 120km 정도 밖에 있는 탐지하는 거, 그리고 공대지 표적은 사륜 차량 정도를 탐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양산한 네네. 에이사 레이더는 한 어느 정도 돼요? 테스트에서는 200km 정도 떨어진 표적을 탐지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도입한 레이더보다는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거나 오. 아주 뛰어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뜯고 씹고 맛보는 건 우리 마음입니다. 보통 기계식 레이더는 이제 하나의 안테나로 이걸 다 이제 돌리잖아요. 네네. 왔다 갔다 하는데 A사 레이더는 방식이 틀리죠. 송수신 모듈을 쫙 이제 배열하고 있으니까. 기계식 대비 장점이 뭐냐? 기계식은 레이더가 그냥 고장나면 못 써요. 근데 A사 레이더들은 이 송수신 모듈이 여러 개 있잖아요. 몇 개가 고장이 나도 다른 게 커버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점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상에서 공중 탐지한 레이더라던가 뭐 이제 해군에 전투하면서 그런 건 다 해봤어. 대포병 레이더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근데 이것만 안 해봤던 거예요. 항공기용 레이더만 안 해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 공군 전투 다 해외에서도 그렇죠. 미국에서부터 해외에서 우리 레이더 만들 일이 없었지. 근데 KF-11 하면서 이번에 한 거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체계 개발 단계에서 이스라엘에서 항공기를 네. 임찰해서 테스트 배드를 해서 체계 개발에 사용이 됐고, 그것도 사실 논란이 많았어요. 저는 좀 이거 레이더 개발했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차라리 좀 이렇게 싼 비즈니스 제트기에다 레이더를 테스트 배드를 만들면 오랫동안 다른 거 개발할 때도 쓸 수 있고 한데,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지금 KF-11 CJ기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체계 개발은 이스라엘에서 임차해온 737에서 하고, 더 중요한 부분은 KF-11 CJ기에 레이더를 달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CJ기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긴 하는데, 그래도 네. 예정된 스케줄대로 지금 잘 왔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레이더도 지금 이제 양산에 들어갔지만 향후에 아마 하나 더 종류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블록 1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대공만 되는 거고, 블록 2용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전자전 성능 업그레이드하면서 전자전 안테나로도 쓸 수 있고, 공대지, 공대함 이런 임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상 탐지, 지상 탐지, 그렇죠. 싸 합성 계구 레이더 모듈, 이 지상을 이름이 싸예요? 네, 그 지상을 뭘 싸? 레이더로 이렇게 사진처럼 찍는 기능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이제 움직이는 표적을 추적하는 네. MTI 모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블록 2에 들어가는 레이더랑 이런 게서 추가가 될 겁니다. 전자전도 업그레이드 되고. 네. 이번 국산 A사 레이더가 개발이 되면서 뭔가 퍼즐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완성이 돼가는 것 같은데, 이번 A사 레이더가 뭐 FA50에도 네. 사용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이 A사 레이더가 확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FA50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와의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던 LIG 넥슨이 개발한 A사 레이더 ESL 500A가 현재 개발 중이고 탑재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만들어지고 있는 중, 작년에 네덜란드 왕립 우주항공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시험 비행을 진행했고, 뭐 기존의 T50에 들어가 있는 기계식 레이더 대비 뭐 서너 배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발표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개발이 완료돼서 탑재가 된다면 아마 2028년쯤에는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최종적으로 안 된 상태이고요. 네. 왜냐면 이게 또 KF-20은 우리 거지만 T50이나 FA50은 절반은 미국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국 쪽이랑도 얘기를 해야 될 지점이 있고요. 확장은 네.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게, 일단 충남급 호위함 마스트를 보시면 거기도 A사 레이더가 들어있어요. 복합 센서 마스트에 이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뭐 당연히 탐지 거리와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 있어서 함정의 생존성 향상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전에 함정 위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레이더가 있었잖아요. 뺑뺑 돌아가는 거. 네. 근데 이거는 기계식 레이더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번 돌 때 뒤쪽은 못 봐요. 네. 그리고 거리도 좁고
그다음에 전력을 많이 사용해야 돼서 탐지 범위가 좀 좁은 편이었는데 복합 센서에 들어간 에이사 레이더는 사면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각이 없다는 뜻. 네. 그다음에 탐지 범위도 훨씬 넓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계식 레이더로 못 잡았던 수면을 달리는 목표물이라든지 아니면 저 위에 있는 것까지 쉽게 붙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이 그 사람으로 치면은 안경을 계속 고쳐 쓰다가 드디어 여기 라식을 하면서 그렇구나. 시력이 확 좋아졌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날라오는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저 함정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잠자리만 봤다면 지금은 이제 모기까지 볼 수 있는. 네, 모기까지 볼 수 있고 더 제일 중요한 건 네.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돌다가 이게 레이저에 점이 찍히거든요. 맞아요. 점이 찍혔는데 항상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래. 이게 클러터인지 다른 건지 아니면 적기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되게 많고 막 그거 판단하는 동안 계속 앞으로 다가오는데 복합 센서 마스터에 들어있는 에이사 레이더는 그냥 계속 주시하면서 그리고 필요하면 탐지 거리를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집중하면 출력을 높여서 집중하면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오. 먼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CIWS에도 확전된다면서요? 네, 김 의원님이 사랑하시는 시위즈 2에도 이제 에이사 레이더가 이제 달려있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레이저로 바뀌게 된다고 해도 에이사 레이더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훨씬 더 멀리, 그러니까 레이저로 쏘게 되면 시위즈가 뭐 발칸이든 뭐든 발사체보다는 훨씬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레이더가 좋아야 되는데 별개의 레이더로 멀리 볼 수 있다. 그러면 훨씬 장점이 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게 좀 소형화돼서 전차 위에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전차의 가장 큰 적은 사람들이 어쨌든 드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 드론은 FPV 방식, FPV의 유선 방식이거든요. 기존의 제머는 먹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으로 조종하기 때문에 제머로 해서 전파 방해가 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레이더를 통해서 먼 거리에서 미리 드론을 발견한 다음에 오. 탐지를 먼저 해내면 40mm라든지 아니면 산탄 같은 걸 이용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드론과 전차,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방패에 해당되는 전차가 네. 다시 한번 앞서가 나갈 수 있는 우위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문과적 상상력 중에 네.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갑자기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네. 좋아지는데 그리고 또 이제 쌍따봉. 네. LSM의 그런 탐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 어흥. 그리고 이제 아까 사라고 하셔서 이거 뭐야 이렇게 했는데 SAR 이제 네. 소형 아. 위성에 들어갈 때도 앞성계고래.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라식 수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식 수술이든 네. 엄청 좋은 렌즈를 끼면 상대방을 멀리서 볼 수 있게 되면 약간 이게 이 몽골 기병 같은 게 된 거죠. 눈도 좋은데 기동력까지 좋아. 그러면 전쟁에서 네.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공격할지 회피할지 요것만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결정해도 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에 있던 위성에 있던 미사일에 달려있던 네. 아니 전체에 달려있던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네. 지금 하나 시스템이 하는 에이사 레이더는 KF-21에 장착이 될 거라고 하고 네. 이제 FA-50은 지금 LIG 넥스원이 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네. 개발하는 회사가 다르잖아요. 네. 두 회사가 개발하는 에이사 레이더에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회사 간의 차이점도 있는데 일단 네. 방식이 특히 이제 냉각 방식이 틀려요. 아. 그러니까 KF-21은 아시다시피 막 뭐 200km까지 이제 그렇죠. 전파 쏴야 되니까 열이 많이 나겠죠. 아. 그래서 순행식 방식을 사용하고 물로. 네, 순행식으로 사용하고 네. TA-50이나 FA-50의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가 네. 들어가는데 걔는 이제 공랭식이에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작아. 작으니까. 근데 KF-21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랭식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LIG 넥스원 얘기도 해주셨지만 하나 시스템도 사실은 FA-50 레이더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두 회사가 이걸 왜 하냐 그럼 공랭식 레이더 개발을 TA-50이 됐든 FA-50이 됐든 지금 달려있는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가 낡아지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시장을 사실 노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FA-50은 이런 항전 장비 체계 통합 특히 이제 수출돼서 나가는 거에 권한은 우리가 없어요. 그건 로키드 마틴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PL이 레이시온제 레이더를 단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TA-50이 됐든 FA-50이 됐든 성능 기량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쵸. 레이더를 싹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사가 자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 부분, 에이사 안테나 부분을
M346. 아, 네, 그 FA 버전에 거기 이제 거기도 A사 레이더가 네, 나요. 네, 네. 그거를 또 거기다 납품을 해. 그래서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 사업이 있을 거고 지금 LG 넥슨도 지금 A사 레이더 개발을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약간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페루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페루 호위함 사업에 하나 시스템에 다기능 레이더가 안 들어가고 LG 넥슨이 만든 A사 다기능 레이더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아주 짤막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맞대. 그래서 페루 거 호위함은 LG 넥슨의 그 레이더가 들어가요. 하나께 아니라 하나 시스템이 아니라 예, 그런 지금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A사 레이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A사 레이더가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이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A사 레이더가 드디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이 됩니다. 이제는 남의 눈이 아니라 진짜 우리 눈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말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KF-21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서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